아니, 넌 내 딸 아니야. 바로 몇 분 전 수아야 이제야 찾았구나라며 딸을 끌어안던 한혜라 부회장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격적인 재회의 순간 두 사람 뒤로 그림자처럼 다가온 진태석 회장. 그가 찾았다고? 아직 잃은 게 많을 텐데라며 미소 짓는 순간 한혜라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차정원의 손을 밀쳐냈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손길은 온데간데 없었죠. 당신 지금 뭐라고 차정원이 묻기도 전에 한혜라는 진태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들으셨죠, 회장님? 전 이 아이 모릅니다. 그 말은 방금 전 딸을 찾았다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습니다. 차정원, 아니, 차수아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완벽히 뒤집혀 있었죠. 모든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메인을 장식한 것은 차정원, 그녀의 얼굴이었습니다. 충격, 건영그룹 며느리 될 뻔한 그녀. 알고 보니 가짜 신분, 백화점 점원의 위험한 이중생활, 리플리 증후군인가 치밀한 사기극인가. 자극적인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젯밤 한혜라의 마지막 말이 매정하게 울렸지만 세상은 이미 차정원을 한혜라와 엮어서 건양그룹 스캔들로 규정지었습니다. 차정원은 자신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그 기사들을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한혜라가 자신을 밀어내던 그 차가운 눈빛이 기사 속 활자보다 더 아프게 심장을 찔렀습니다. 왜 그랬을까? 진태석 회장, 그 사람 때문일까? 아니면 역시 난 버려진 거였어. 그녀는 잃어버린 이름 차수아를 찾았지만 세상은 그녀를 차수아로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짜 주영채일 뿐이었죠. 그래도 살아야 했습니다. 양어머니 조미향과 아버지 차기범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차정원은 굳게 마음을 먹고 자신이 일하던 백화점 명품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믿어주는 동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그녀가 직원 통로를 지나 유니폼을 갈아입고 매장에 서자마자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머, 쟤 맞지? 차정원. 미쳤나 봐. 어떻게 여길 다시 나와? 뻔뻔하게. 함께 웃고 떠들던 동료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차정원은 애써 모른 척하며 매대를 정리하려 했죠. 그때 VIP 고객 하나가 매장으로 들어서다 그녀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예전 사교 모임에서 주영채 행세를 할 때 마주쳤던 안진아였습니다. 어머, 저 여자 아니야? TV에 나오던 그 가짜잖아. 안진아가 경멸스럽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여길 서 있어? 너 같은 사기꾼이 만진 물건을 내가 어떻게 사? 당장 이 여자 치우지 못해? 매니저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차정원의 팔을 잡아 끌어 창고로 밀어 넣었죠. 정원 씨, 아니, 차수아 씨,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매장 이미지 망가지잖아. 당장 그만둬. 이건 해고야, 해고. 차정원은 결국 자신이 입었던 유니폼을 벗어 던지고 백화점을 뛰쳐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주영채 행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절박함은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았죠. 하늘에서는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혹은 그녀의 진실을 정화하려는 듯 말입니다. 빗물에 젖은 채 거리를 걷던 차정원은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영채로 화려하게 치장했던 모습, 차정원으로 성실하게 일했던 모습, 그리고 이제 차수아라는 진짜 이름을 찾았지만 가장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이 그 거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이름으로 살았던 게 그렇게 큰 죄였나요? 나도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의 눈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역시 폭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혜라 부회장이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숨을 죽였지만 그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조롱이 섞여 있었죠. 부회장님 딸이 가짜였다면서요? 그룹 망신 다 시키네. 엘리베이터 안 진태석의 측근인 한 임원이 한혜라를 향해 비아냥거렸습니다. 부회장님, 가족 관리가 철저하셔야 그룹이 바로 서는 법입니다. 이번 스캔들 참 유감스럽네요. 어젯밤엔 모르는 아이라고 하시더니 한혜라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는 진태석의 협박에 딸을 외면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인 게 밝혀지는 순간 넌 차기범 옆으로 가게 될 거야. 내가 20년간 지켜온 모든 것, 그리고 그 아이 목숨까지 전부. 진태석의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20여 년 전 남편이 체포되던 날, 딸 수아를 조미양에게 맡기고 도망쳤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또다시 건양그룹 부회장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사 사주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래, 그렇게 써. 충격, 건양그룹, 알고 보니 뿌리부터 썩었다. 한혜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도 좀 흘리고 감성파리로 그룹을 망치고 있다고 말이야. 모든 것이 무너진 차정원의 옥탑방. 차가운 방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달려온 주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젖은 차정원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차정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죠. 하늘씨, 나 어떻게 살아야 해요? 세상이 다 나를 가짜라고 불러요. 내가 숨 쉬는 것조차 거짓말이래요. 그리고 엄마라는 그 사람 날 또 버렸어요. 주하늘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차수아 씨.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당신은 용감한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사람이니까요. 세상이 당신을 가짜라고 불러도 나는 당신의 진심을 압니다. 한혜라 부회장님이 왜 그랬는지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지지 말아요. 주하늘의 그 한마디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발견한 희미한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차정원은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주하늘의 품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정원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다음 카드를 준비했죠. 며칠 뒤 일자리를 구하려 골목을 헤매던 차정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 구함 공고를 보고 작은 식당 문을 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죠. 차정원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진세훈 씨도 처음부터 속인 겁니까? 계획적인 접근이었나요? 차정원이 당황해 뒷걸음질 치는 순간 누군가 그녀를 향해 날계란을 던졌습니다. 이 사기꾼아, 너 때문에 우리 오빠가 진세훈의 극성 팬처럼 보였습니다. 날계란이 이마에 터지고 역한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차정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주하늘이 차정원을 기자들로부터 구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왔습니다. 계란 껍데기와 오물로 뒤엉킨 그녀의 머리를 닦아주며 주하늘은 전략가로서의 냉철함을 되찾았습니다. 수아 씨, 이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진태석 회장은 당신을 완전히 짓밟아서 한혜라 부회장을 조종하려는 겁니다. 싸워야죠. 어떡해요? 난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당신에겐 진실이 있어요. 당신 아버지 차기범 씨의 진실이요. 바로 그 순간 진태석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8시 저녁 뉴스였습니다. TV 화면에 앵커의 심각한 얼굴이 떠올랐죠. 앵커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건양그룹 스캔들의 중심에 선 차정원. 본명 차수아 씨의 친부 차기범 씨가 20년 전 크라운캐피털 공난숙 회장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5년간 복역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뉴스는 차기범의 얼굴 사진을 살인범이라는 글자와 함께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차정원은 그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살인범, 우리 아빠가? 그녀는 겉옷도 챙기지 못한 채 오피스텔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달려간 곳은 양어머니 조미향과 아버지 차기범이 함께 운영하는 동네의 작은 세탁소였습니다. 세탁소에 도착했을 때 가게 유리는 박살이 나 있었고 붉은 레커로 살인자 집구석이라고 끔찍하게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차정원이 울부짖으며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맡긴 옷가지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아버지 차기범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조미향은 남편의 등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아빠. 차정원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기범은 20년의 세월과 누명으로 늙어버린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원아, 아니, 수아야, 아빠가 미안하다. 또 다시 너한테 이런 짐을 지게 해서. 아니야. 아빠 잘못 아니잖아. 아닌 거 내가 알잖아. 차정원은 무너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줄 알았던 친모회라 역시 거대한 음모의 피해자였을지도 모른다는 혼란과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여 살아온 아버지가 또 다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같은 시각, 건양그룹 긴급 이사회. 한혜라는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한혜라 부회장. 진태석의 측근인 한 이사가 서류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의 그 추악한 가족 스캔들 때문에 지금 그룹 주가가 얼마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심지어 살인자의 딸이라니요. 당장 사퇴하십시오. 모두가 한혜라를 죄인처럼 몰아세웠습니다. 진태석은 팔짱을 낀 채 그 광경을 흡족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한혜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 스캔들이라고 하셨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혜라는 이사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 차수아는 내 딸입니다. 내가 버렸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죄로 태어난 딸이에요. 이사회가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의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예요. 조작된 진실입니다. 진태석의 미간이 좁아졌습니다. 그가 알던 죄책감에 묶여 순종하던 한혜라가 아니었죠.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진태석은 한혜라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쳤어, 한혜라? 감히 이사회에서 날 물고 늘어져. 당신이야말로 선을 넘었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차기범 씨를 또다시 살인자로 만들다니. 내 딸을 2번 죽일 셈이야? 진태석은 비웃었습니다. 그날을 다시 꺼낼 줄은 몰랐네, 캐라. 누가 손에 피를 묻혔는지, 누가 그 피를 씻어줬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난 그때처럼 정리할 뿐이야. 헤라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당신이 덮은 게 뭐예요? 그게 진실이었어요? 아니면 거래였어요? 진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은 거래로 사는 거야. 당신도 그날 그렇게 배웠잖아. 그는 책상 위 서류를 툭 던지며 낮게 말했다. 그 아이가 입을 열면 차기범은 다시 피를 뒤집었을 거야. 이번엔 내가 막아주지 않아. 알아서 지켜. 그 아이. 한혜라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오래전 묻어둔 죄의 기억을 다시 꺼내는 한마디였습니다. 한편 이 모든 소란을 프랑스에서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라운 캐피털 회장 공난숙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은 남편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그녀는 즉시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진태석만큼이나 이 비밀이 묻히길 바라는 공범이었으니까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주하늘은 차정원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아버님은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가셔야 합니다.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도망치시겠습니까? 차정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죠. 싸울 거예요. 우리 아빠 누명 내가 벗길 거예요. 진세우는 차정원의 스캔들로 인해 아버지 진태석의 명령을 받아 회사 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새
뉴스와 내부 문서를 번갈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문서 한쪽 구석에는 차기범 사건 내부 검토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침묵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같은 시각, 주하늘은 한예라를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부회장님, 진태석 회장을 무너뜨릴 카드는 차기범 씨 사건이 아닙니다. 그건 부회장님도 다칠 수 있어요. 진짜 카드는 건양그룹의 비자금입니다. 주하늘은 자신이 그동안 추적해온 진태석의 페이퍼 컴퍼니 내역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다면 당신이 먼저 칼을 뽑으셔야 합니다. 한예라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억울하게 살고 있는 전 남편 차기범을 위해 자신이 20년간 지켜온 부회장 자리를 버리기로 한 것이죠. 며칠 뒤 건양그룹 임시 주주총회장. 한예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주하늘이 건넨 비자금 자료를 이용해 긴급 총회를 소집했죠. 진태석 회장은 여유롭게 앉아 있었습니다. 어차피 한예라가 발버둥 쳐봐야 자신의 손바닥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한예라 부회장, 또 무슨 추태를 부리려고 이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까? 그 가짜 딸 때문에 회사가 이 모양인데. 한예라는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USB를 연결했죠. 스크린에는 건양그룹의 이름으로 자행된 진태석의 수백억 대 비자금 파일이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태석 회장, 한예라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하는 그룹의 민낯입니다. 20년간 회사를 좀먹고 사람들의 인생을 짓밟은 당신의 진짜 얼굴이에요. 진태석은 사색이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오만함을 잃지 않았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헤라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한예라, 대단하네. 결국 너도 거짓으로 날 이기려는구나. 그는 낮게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그 자료, 조작된 거란 말 믿게 만드는 게 내 전문이지. 이번에도 다를 줄 알아? 헤라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엔 당신 말로가 다를 거예요. 진실은 조작보다 오래 가니까. 그녀는 스크린에 두 번째 파일을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진태석과 공난숙이 얽힌 거래 흔적이 드러나는 내부 보고서 일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지만 검찰이 움직이기엔 충분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주하늘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죠. 진태석은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왕국이 그가 버렸던 여자와 그가 무시했던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진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차정원은 엉망이 된 세탁소에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세탁소 문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이네, 차정원. 그곳에는 차정원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또 원망했던 친구, 진짜 주영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다 돌아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또 다른 인물, 바로 공난숙 회장이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차기범을 경멸하듯 쳐다보고는 차정원을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내 남편을 죽인 살인자의 딸 차수아라고? 차정원은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진태석이 잡혀갔다고 끝난 것 같아. 공난숙은 차정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진태석은 깃털일 뿐이야. 진짜 몸통은 진실을 끝까지 감출 사람이지. 그녀의 말은 자백이 아니라 경고처럼 차갑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주영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딸 영채는 내가 내 딸 행세를 하며 진세훈을 속인 걸 절대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주영채는 차정원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차정원, 내가 감히 내 인생을 훔쳐? 넌 끝났어. 진태석이라는 거대한 적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 순간 공난숙과 주영채라는 더 무서운 적을 마주하게 된 차정원의 절망적인 얼굴에서 오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거짓으로 살았던 나를 벌하고 싶었지만 결국 나를 구한 것도
그리고 나를 다시 지옥으로 밀어 넣은 것도 진실이었어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